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어제 해외 자동차 매체를 통해서 기아의 야심작이죠. EV9의 양산 차량이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아 EV9은 다음 달 개최되는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정식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포착된 차량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EV9은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광고 촬영 현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공개가 되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의아하죠. 먼저 포착된 영상부터 보시죠. 정상 속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시도록 0.5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개되다니 좀 허무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영상을 잘 보면 80년대의 폰으로 촬영한 것인지 화질이 낮다는 점에서 이게 유출인지 아니면 의도된 마케팅인지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일부러 저화질로 촬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잘 보세요. 동영상인데 확대가 되죠. 정확히 어떤 기종의 폰으로 촬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동영상 촬영 시에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건 뭐 저화질만 촬영이 되는 아주 오래된 폰은 아닐 것 같네요.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라오고 글로벌에 쭉 퍼진 것 같은데요. 카스쿱스에서도 저와 비슷한 것인지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하게 찍힌 것인지, 확실한 건 허락 없이 위장막 커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아는 알고 있겠죠. 그런 콘셉트와 정말 동일하게 나올지 디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양산차의 디자인은 콘셉트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아가 만든 모든 차량 중에서 콘셉트와 실제 양산차가 이 정도까지 비슷했던 차량은 제 기억에는 없을 것 같네요. 첫인상은 콘셉트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역대급 양산차라고 표현해도 충분하겠죠. 먼저 얼굴부터 보시죠.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의 영역은 콘셉트와 거의 일치합니다. 콘셉트에서 얼굴은 이렇게 생겼죠. 전면 절반을 수직으로 떨어지는 DRL이 차지하고 있고요. 파라메트릭 픽셀과 같은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양산차에서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램프는 디자인이 살짝 수정되었는데 콘셉트에서 날카로운 선을 조금씩 수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양산화되었지만 일부러 보지 않는다면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느끼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단 그릴의 디자인은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보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기 힘든데요. 동시에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콘셉트에서 DRL의 두께감을 조절하면서 긴장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핵심 역할을 했던 DRL은 조금씩 다듬어졌고요. 특히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커다란 면의 면적 자체가 상하로 좀 더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네요. 특히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던 디자인에서 조금 돌출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 그릴 영역의 디자인은 기존 사다리꼴에서 육각형 디자인과 같은 벌집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콘셉트에서는 사다리꼴 디자인으로 반듯하게 떨어지고 각이 살아있는 강인한 모습이었죠. 양산차에서 이 디자인은 기아의 패밀리룩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니로 전기차 이렇게 생겼죠. 비슷해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볼 수 없지만 미국 시장에서 세그먼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울의 디자인도 동일한 영역의 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기 차량이지만 기아의 호랑이 코처럼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누가 봐도 이 차량은 기아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시그니처 영역을 공유하고 있네요. 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하단 영역 전체를 끝까지 연결하면서 좌우로 넓어 보이는 안정적인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네요. 이 디자인은 양산차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날카로운 송곳니가 제법 개성 있는 인상을 보여주었는데 송곳니 같았던 이 디자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톰한 입술처럼 돌출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죠. 이렇게 보면 디자인 차이가 제법 느껴지는데
양산차만 보고 있다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래서 일부러 콘셉트에서 선보인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양산차를 노출한 것이 아닐까요? 헤드램프 구성은 디자인에서 거의 동일한 모습인데요. 다만 안쪽에 시퀀셜 램프처럼 스르륵 스르륵 작동하는 기능이 양산차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되었을지 이건 제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확인하고요. 현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셔야 놓치지 않겠죠. 그럼 측면부 디자인도 빠르게 보시죠. 휠 하우스를 감싸는 클레딩은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공개가 되었죠. 마치 오프로드를 정말 잘 달릴 것 같은 강인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EV9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로드에도 최적화된 전기 차량으로 탄생했을 것 같은데요. 양산차에서 클래딩 디자인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디자인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더욱 콘셉트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휠 디자인도 콘셉트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거의 쇼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의 휠은 이제는 EV9 양산차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테스트 차량에서 다양한 휠 디자인이 선보였죠. 기아가 공개했던 테스트 차량에서도 새로운 휠을 공개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이 당시에 기아가 공개했던 테스트 차량은 양산차 디자인이 아닌 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측면부 디자인은 콘셉트와 완전히 동일한 느낌입니다. 특히 도어를 감싸는 삼각형 디자인은 처음 콘셉트가 공개되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었죠. 이 디자인을 양산차에서 그대로 볼 수 있네요. 그런데 타이어와 측면 지상고의 높이를 잘 체크해보면 타이어 중앙을 기준으로 바닥 쪽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오프로드를 겸하기 위해서는 지상고가 좀 더 확보가 된다면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안전에 있어서도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겠죠. 콘셉트에서 지상고와 바퀴 중앙은 거의 일치할 정도로 높은 지상고를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 육중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양산차의 지상고는 확실히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지상고가 높다면 오프로드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도심 구간이라면 오히려 높은 전고는 승차감을 저하하게 되는데,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나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에서 높은 전고는 불리한 승차감을 유발하게 되겠죠. 특히 전기차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었을까요? A필러부터 D필러까지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윈도우 디자인은 한동치 않은 EV9을 좀 더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기아가 디자인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측면부 디자인은 전고가 낮아진 점을 제외한다면 양산차의 디자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네요. 그럼 후면부 디자인은 과연 얼마나 비슷할까요?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 요소는 3개의 방향성을 가진 테일램프의 디자인입니다. 볼수록 멋지다고 해야 할까요? 제 마음대로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하늘과 땅으로 뻗어있는 디자인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느낌이고요. 측면 안쪽으로 뻗은 디자인은 동그란 원 안에 갇혀 있었던 기존 기아의 로고를 버리고 3개로 뻗어 나가려는 기아의 로고와 잘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엄지를 척하고 올리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면서 칭찬하고 싶네요. 이 디자인도 양산차에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콘셉트에서는 키가 큰 웅장한 마동석과 같은 포스를 느낄 수 있었다면, 현실 세계로 들어온 양산차에서는 상하의 높이가 좀 낮아지면서 비율적으로 본다면 MPV 차량 카니발과 거의 유사한 비율을 갖춘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카니발의 A, B, C, D 필러를 잘 보세요. A 필러는 카니발보다는 살짝 더 서 있는 모습이고요. 엔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1열 헤드룸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D 필러의 경우 거의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3열은 기존 SUV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로운 헤드룸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점에서 기존 SUV보다는 확실히 MPV 차량에 가까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 차이점은 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로 콘셉트에서는 현실성이 좀 없었죠. 달라진 디자인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하단 전체를 감싸는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번호판 좌우에는 리플렉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네요. 방향 지시등은 텔램프 안쪽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아가 잘하고 있는 점이죠. 양산차의 디자인을 모두 보셨는데 콘셉트와 양산차 간의 차이는 있지만 콘셉트의 디자인을 가장 잘 표현한 양산차가 바로 기아가 만든 EV9 대형 전기 SUV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양산차를 보니 걱정되는 점은 이제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EV9의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V9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